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업앤다운 김영석입니다. 이번 주 코인 업앤다운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시세가 크게 움직인 프로젝트들의 현황과 시세의 급등 혹은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종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 페이코인의 사례와 그리고 현재 시장의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인들을 만들어낸 루나 코인의 사례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모시고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또 최근 한 주간 되게 바쁘게 보내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또 저를 두고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네, 저희가 이제 대만 이제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대만을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오전 비행기로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또 오셔서 방송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페이코인 결국 상장 폐지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31일 금요일에 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페이코인을 결국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차트를 제가 보진 않았어요 아직. 네. 근데 사실 안 봐도 되게 엉망일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시장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장 폐지 발표가 있자마자 예. 많은 매도 세력이 있었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폭락이 되어서 지금 시청자들은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번에 계속 이제 심사를 하면서 그 페이코인에서도 강력하게 사실 항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제가 줄여서 닥사라고 하죠. 닥사에서는 이제 투자 유의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면서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제도권화되는 움직임과 맞물려 가지고 다시 상장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다 보니 그런 많은 기대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사실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왼쪽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페이코인의 유저들이 거의 320만 명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저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금들도 있는데 이 닥사의 결정 하나로만 해가지고 그 투자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손실이 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중요한 거는 닥사가 이 내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지 예.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정말 이게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투자자한테 악효과만 준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시청자들이나 또 투자자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닥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위믹스 사태를 네. 한번 겪고 나서 아무래도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그쵸.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측이 또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 상장 폐지를 시켰다라는 것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결제 사업자인 다날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이기도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 상당히 많은 제휴업체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또 결정된 정확한 이유가 이번엔 또 뭡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페이코인은 이 코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페이코인을 발행을 하고 관리한 메인 생태계는 다날그룹이라는 한국의 그래도 나름 대표적인 결제 대행사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제가 피지라고 하는데 그건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포인트 이런 결제 같은 시스템들을 통합을 하고 관리하는 걸로 워낙 유명한 상장사이기도 한 큰 기업인 다날그룹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이런 앞으로 나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사실을 발행했던 게 페이코인이고 예. 사실 이게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라는 게 좀 아이디어 중심으로 나왔었던 스타트업 수준에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 기업이 그 지금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 뚜레쥬르, 피자헛, 뭐 GS25 이런 사실 음식점, 편의점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페이코인으로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죠. 나름 좀 시장에서도 핫하게 됐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도 많고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상장 이번에 폐지 조치가 닥사에서 사실 강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결제를 해주고
즉 소비자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회사에서는 이걸 다시 또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결제를 대행해주고 이걸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가 돼야 한다라는 게 닥사의 입장입니다. 예. 이 가상자산 사업자, 저희가 바스프 사업자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취급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은 취득을 해야 할 별도 이제 면허입니다. 예. 근데 이게 미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장을 계속 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지금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를 한다가 닥사의 입장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또 한 반편 지금 사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자료 화면에 가상자산 사업자, 저게 이제 바스프 사업자의 유형들인데 제가 ISMS라는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하고 예. 그 다음에 은행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받는 은행의 실명 계좌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저희가 말하는 빗썸, 뭐 코빗, 고팍스, 업빗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ISMS와 실명 계정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뭔가 지갑 서비스 보관 관리업 이거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가 없다 하더라도 ISMS만 있어도 신청이 될 수 있다 보니 사실은 ISMS와 실명 계정이 같이 나오는 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닥사 같은 경우에서는 페이코인한테 ISMS하고 실명 계정까지 다 받아야 한다. 예.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페이코인 입장에서는 ISMS는 다 받았는데 실명 계정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은행들이 안 해주고 있는 거다. 예. 우리가 뭐 기준이 미비하거나 법적인 요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 안 해주는 거고 이런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연장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닥사에서는 어쨌든 규정 미비로 인해서 이 자격에 미달이 된 거고 그 자격 미달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미인가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은 취급할 수가 없다로 해서 상장 폐지 조치까지 강행하게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페이코인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시간을 페이코인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약간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비판의 많습니다. 목소리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현재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정이 되긴 해야겠지만 현재는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이나 이런 인허가 책임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은행이 사실은 지게 되고 예. 그래서 은행이 너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잘해서 협업할 만한 거래소, 협업할 만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너희들이 선정을 해라 라고 사실은 책임적인 요소를 은행에 약간 전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은행은 섣불리 사실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얻을 매출이나 이익보다 기존 인허가나 기존 리스크로 인해서 기존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더 많다고 있다 보니 예. 오히려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앞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블록체인 시장의 동향들이 빠르게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 더욱더 신중하게 하고 있는 타이밍에 지금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양쪽의 입장 사이에서 껴버리다 보니 이러지도 약간 저러지도 못하는 예. 결국 ISMS도 취득을 했고 실질적인 사업 모델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자체 코인인 페이코인마저도 상장도 되어 있지만 정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MS 플러스 실명 계좌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협조해야 하는 저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지금 수많은 투자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커뮤니티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줘버리게 되는 그런 예. 약간 좀 안타까운 케이스로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장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런 피해의 어떤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참 어려운 얘기죠. 물어야 하느냐. 네. 사실은 재단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네. 각자 할 일을 좀 해온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또 이 페이코인에 대해서 상장을 시켜준 네. 이게 거래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실명 계좌도 받아와라. 네. 여기엔 사실 그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필수적인 시간이 네. 정해져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번에도 위믹스 사태와 같은 그런 맞습니다. 그렇죠. 큰 일이 네.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페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뭔가 투자성, 투기성에서만 국한되었던 디지털 자산이 실제 커뮤니티들, 실제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보니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반영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권의 미비, 은행권의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타이밍 속에서 오히려 상장 폐지 조치까지 되면서 이런 전 생태계적인 거가 피해가 가게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비속 다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위믹스와 같이 유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믹스는 사업 모델 자체가 뭔가 결제 모델이나 뭔가 실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쇼핑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어떤 플랫폼 내에서 이 코인을 받아서 이 코인을 환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근데 이 똑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위믹스도 상장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재상장을 하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계속 혼란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또 벌어지는 사이에 또 발생하는 그 어떤 그 고래 싸움에 당연하죠. 흩어진 새우들은 맞습니다. 피해자가 투자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결국은 일반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큰 자금을 굴리는 고래들 혹은 기관 투자들은 훨씬 더 이런 소식들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예. 또 거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크다 보니 자기들이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예. 자기네들이 홀딩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결국은 가장 먼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팀들입니다. 예.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소식 속에서 차트를 봤더니 이미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죠.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소액 투자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민감하고 신중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닥사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유의 종목이나 상장 폐지와 같은 어떤 지정의 권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막강하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만큼 또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페이코인 폭락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의 반응은 당연 엄청난 혼란입니다. 예. 사실 이게 닥사가 사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즉 이게 정부 기관이라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거래소들끼리 뭔가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통된 목소리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 일관된 목소리를 주자라는 굉장히 좋은 차원에서 시작이 된 이제 협의체이고 이 닥사가 결국은 특정 결정을 내린다면은 자기네 특정 일반 거래소 하나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거래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뭔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특정 프로젝트를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이 닥사의 어떤 정책 하나나 목소리 하나로 이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는 현상이 되어 있고 예.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설명도 잠깐 드렸었지만 왼쪽에 있는 페이코인도 결국은 거래소에서 사서 이 플랫폼에서 환전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싶은 가맹제에서 결제를 하는 그러면 결제를 할 때 일정 부분에서는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뭐 쿠폰을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통해서 계속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구축을 한 그 페이코인 유저들을 만드는 모델이고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똑같이 코인 거래소에서 이 위믹스 코인을 사서 가지고 와서 게임 내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게임 내에서 얻은 코인을 다시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한다는 즉 뭔가 둘 다 결제 대행 환전 서비스이긴 하지만 위믹스 같은 경우는 다시 상장이 되었고 반면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돼버렸고 예. 그럼 결국은 어떤 기준이 상폐 기준인지 어떤 기준이 재상장의 기준인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 일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좋고 미래 가치가 있고 건전하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닥사의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갈 수가 없는 약간 좀 이런 불건전한 투자 문화가 현재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 혼란들이 많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혼란을 만들어낸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 페이코인 상장 폐지 사태에 있어서도 닥사가 이번에는 좀 현명한 어떤 판단 그리고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